안녕하세요. 저는 김상철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할 콘텐츠는 요즘 화제의 드라마 모범택시삼입니다. 드라마를 보며 뭘 배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드라마에서 우리 시니어들이 꼭 알아야 할 금융, 사기 예방과 정의 추구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취약해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부동산 사기, 투자 사기, 금융 범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니어를 피해 입혔는지 아실까요? 모범택시라는 이 드라마는 그런 피해자들을 대신해 정의를 실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모범택시3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금융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만약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범택시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범택시는 일반 택시가 아닙니다. 무지개 운수라는 비밀 조직의 일원들이 일반적인 법적 절차로는 처벌받지 못하는 범죄자들을 대신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조직입니다. 주인공 김도기는 이 조직의 핵심 인물이고 매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피해자의 사연을 듣고 그들을 대신해 범죄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게 법적으로 옳으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법만으로는 모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금융범죄가 적발되지 않거나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미약합니다. 특히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투자 범죄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은퇴 후 모은 5천만 원을 어떤 사람이 고수익 투자처라며 사기로 빼앗았다고 해봅시다. 이 돈을 다시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에 넘겨지고 재판을 거친다면 최소 2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범죄자는 도망치거나 재산을 숨기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 속에 살아갑니다. 모범택시의 무지개 운수는 바로 이런 불의에 맞서는 존재인 것입니다. 시즌3에서는 특히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국내 범죄에만 집중했다면 시즌3에서는 국제범죄, 특히 일본 야쿠자 조직까지 등장합니다. 이는 국경을 넘어선 금융사기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모범택시가 다루는 실제 같은 피해 사례들을 살펴봅시다.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먼저 투자 사기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시니어가 은퇴 후 모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알게 됩니다. 친절한 사람이 나타나 요즘 부동산 투자가 대박이다, 펀드 상품이 월 수익 5%를 보장한다며 꿰어냅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수익이 나옵니다. 2개월, 3개월. 투자자들은 기뻐하고 더 큰 돈을 투자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깁니다. 전화는 먹통, 사무실은 비어 있습니다. 돈은 증발했습니다. 이것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수천 건씩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부동산 사기도 많습니다. 이 땅 이 가격에 사면 절대로 손해 안 봐. 반년 후면 개발 호재가 터져서 3배는 오른다. 이런 말을 믿고 시골 산지를 샀는데 개발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토지는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수로가 지나가거나 법적 결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샀을 때는 이미 범죄자들이 목표한 대로 당신으로부터 돈을 빼앗은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원 사기와 금융 범죄입니다. 카드사, 은행 직원으로 위장하고 당신의 통장에서 비정상 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ATM으로 가서 돈을 인출하세요라고 전화합니다. 어르신들은 이를 믿고 수백만 원을 인출해서 지시받은 계좌로 보냅니다. 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범택시가 다루는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는 피해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평생 모은 자산을 잃고 우울증에 빠지고 가족관계까지 틀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심한 경우는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모범택시3에서는 정확히 이런 상황에서 한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게 되는 에피소드로 시작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모범택시의 피해자들이 당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신호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적신호는 절대 손해 안 본다와 비밀 정보입니다. 수익이 100% 보장된다는 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은행 금리도 100% 보장이 아닙니다. 혹 누군가 이것만은 절대 손해 안 본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소수만 아는 정보다, 남들에게 말하지 마세요라는 말도 빨간 신호입니다. 정당한 투자 정보는 공개적입니다. 증권사 직원, 은행 직원이 비밀스럽게 말한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적신호는 빠른 친밀감 형성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너무 친절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을 먼저 찾아와 어르신, 저 자녀로 생각하세요.
저 어릴 때 할머니가 계셨는데 어르신을 보니 떠올라요라며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 신뢰를 형성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는 수법입니다. 세 번째 적신호는 서둘러 결정을 재촉하는 행동입니다. 이 상품은 내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가입했는데 어르신은 이런 식으로 빨리 결정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당신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정당한 투자 상품은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 일주일, 2주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적신호는 현금 송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통장으로 보내면 기록이 남아서 따져는 사람들이 와요. 현금으로 보내세요. 또는 남편 아내 몰래 이 계좌로 송금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은 100% 사기입니다. 정당한 거래는 모두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려는 이유는 그 거래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적신호는 연락처 변경과 자취 감추기입니다.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되고 다른 번호로 연락하세요. 사무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도 사기의 신호입니다. 정당한 회사는 연락처를 자주 바꾸지 않습니다. 이제 모범 택시3에서 어떻게 이런 범죄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는지 살펴봅시다. 시즌3에서는 일본 야쿠자 조직까지 등장합니다. 이는 국제금융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피해자가 일본 야쿠자에게 당하는 금융사기, 이것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범택시의 김도기와 무지개 운수는 이 국제범죄에도 맞선다는 설정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정의가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현실에서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방어라는 것입니다. 모범택시 같은 복수 조직은 현실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든 작든 지금 바로 경찰청 112에 전화하거나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가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자는 증거를 없애고 돈을 이동시킵니다. 두 번째는 은행과 카드사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피해가 금융거래와 관련이 있다면 즉시 거래하던 은행과 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혹시 계좌가 도용당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피해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송금 영수증, 계약서,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모든 증거를 모아두세요. 이것이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으세요. 대한변협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피해 구제 신청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알리세요. 많은 피해자들이 수치심 때문에 숨기려다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가족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왜 우리는 이런 사기에 쉽게 넘어갈까요? 이것은 인간의 심리 때문입니다. 먼저 욕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적게 벌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합니다. 이 욕심이 판단력을 흐립니다. 합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보면 혹시 이번에는 진짜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시니어들은 사기꾼의 친절함에 쉽게 마음을 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투와 친근한 태도로 접근합니다. 세 번째는 신뢰의 착각입니다. 한두 번 수익을 본 후에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 수익은 사기꾼들의 기본 전략입니다. 투자자를 유혹하고 더 큰 돈을 끌어내기 위한 미끼입니다. 네 번째는 정보 비대칭입니다. 금융시장은 매우 복잡합니다. 일반인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꾼들은 이 틈을 이용해 복잡한 용어를 사용하고 전문가인 척합니다. 이 모든 심리적 약점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이런 심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떤 결정을 할 때 더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모범택시3의 스토리를 통해 금융사기의 심각성과 자기 보호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범택시의 무지개 운수는 가상의 정의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의는 법 체계뿐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정의는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융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명의 피해자를 막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데이 트레이딩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스윙 트레이딩이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